문제 1번의 함수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다 했고요. 데이터 입력에서 비워놨던 부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은 판매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정의된 이름, 우리가 판매 수량이라고 여기 지금 G열을 갖다가 이름 정의를 했었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 갖고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뒤에다 위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EQ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1, 위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판매 수량 부분을 갖다가 셀을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식이 잘 보일 수 있게 셀의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키우고요. EQ를 넣고 랭크 함수 RA까지 치니까 랭크 EQ 함수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지금 함수가 나왔습니다. 랭크 함수의 함수는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넘버, 우리가 등수를 알고 싶어하는 숫자를 첫 번째 인수로 넣고요. 그거에 등수를 알고 싶은 범위를 두 번째 넣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큰 수가 1등으로 할 건지 작은 수가 1등으로 할 건지를 오더를 세 번째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숫자를 하는 건가요? 우리는 판매 수량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 G5셀 157이란 값이 어, 값의 그 157이라는 값의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알고 싶냐면 G5부터 G12 이 판매 수량 전체 가격에서 157이 얼마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범위를 잡으니까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수량으로 나왔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상대 참조라든가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G5부터 G12라고 이렇게 영역으로 셀 이름을 이용한 영역에 나왔을 때는 이게 수식이 아래로 복사될 때 영역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놓으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름 정의 어떤 영역에다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내림차순으로 하랬으니까 내림차순으로 큰 수가 1등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 157은 5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두꺼운 선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면은 그 두꺼운 줄이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56이 1등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면은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수식이 복사가 되어도 그다음에 영역 이름으로 복사가 되다 보니까 참조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랭크 함수로 순위 구하는 걸 1위를 붙였어야 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 거에다가 랭크 함수 다 넣어주고 끝에다가 이 결과값 등수가 나온 결과값에다가 더하기를 해라. 엔드 연산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더 붙여라. 위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라. 라고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5위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아래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고 그러면 순위가 나오고 그 순위 옆에 위가 나오게끔 그래서 1번 문제를 했고요. 2번 문제는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의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우수, 그 위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쇄 속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세 번째로 큰 값은 뭐로 찾는 건가요? 라지 함수로 찾는 거죠. 그래서 라지 함수로 찾아서 그 값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얘가 크면은 이상이면은 우수라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작을 경우에는 그냥 공백을 나오게끔 우수와 공백이 나오게끔 if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라지 함수로 찾아보겠습니다. 제5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퀄을 넣어준 다음에 라지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라지가 처음에 나왔네요. 더블 클릭에 넣어주면 여기 지금 라지 함수에 그 인수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레이 함수고 두 번째는 k인데 k는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잖아요. 3이라고 넣어주면 되고 어레이는 뭔가요? 어떤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건가? 우리는 여기 인쇄 속도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줍니다. 인쇄 속도 범위를 잡아주고 거기에서 세 번째로 큰 수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하고 닫아주게 되면은 이 수식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복사될 때마다 이
라지 함수를 구하는 영역이 증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식이 복사되더라도 증감이 되지 못하게 여기는 F4를 눌러서 수식이 복사되더라도 이 범위는 증감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절대 참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넣어주면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수는 17인가 봅니다. 여기 다 클릭하면 17인 거죠. 그래서 17인데 이 17과 그 다음에 이 14를 비교해서 어, 이 14 값이 17보다 이상이면은 우수라고 나와야 되고요. 지금은 더 적죠. 그러면 공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9 같은 경우는 17보다 크죠. 그럼 여기는 우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17은 같으니까 이상이니까 우수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도 18은 우수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조건을 넣어주는 함수가 뭐냐면 if 함수입니다. 조건을 걸어서 라지 값이 라지로 구한 17 값이 얘보다 큰지 이상인지를 비교해서 맞으면은 우수 그 다음에 틀리면은 공백을 넣으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if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함수의 라지 앞에다가 if를 넣어주고요. if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if의 함수를 보겠습니다. if문의 함수는 크게 세 가지의 인수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조건이 참일 때는 우수라고 보여줘야 되고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지금 공백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뭔가요? 요 라지 함수 값이랑 여기 F5셀의 값을 비교해 가지고 라지 함수 값이 이상이면 더 크면 그러면 우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라지 함수 값이랑 뭐랑 비교하는 건가요? 요거랑 라지 함수 값이 저 값보다 저 값이 그러니까 라지 함수 값 이상이면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함수 값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5셀의 값보다 F5셀의 값이 라지 함수 값보다 더 이상 같거나 크면은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건가요? 우수가 나오는 거고요. 우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라지 함수 값이 F5셀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는 클 때는 공백이 나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넣어주게 되면 지금 17보다 작기 때문에 공백이 나왔고요. 요걸 갖다가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그대로 아래로 쭉 복사를 하면은 요렇게 17보다 큰 값, 17이랑 이상인 값, 그쵸? 큰 값들만 우수라고 나오고 작은 값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를 구한 다음에 if문의 조건문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을 때는 우수가 나오고 그 밖에는 공백이 나오는 두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티파니 제조사의 재고 수량의 단위의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um if 함수를 쓰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제조사가 티파니인 회사의 재고 수량. 티파니인 회사의 재고 수량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 또 있네요. 티파니가 두 개가 있네요. 요 제조사가 티파니인 회사의 재고 수량의 합계를 요 두 개의 합계를 이 자리에다 구하는데 sum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요. 일단 사용해야 될 함수 sum if를 넣어주고요. sum if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sum if의 함수를 보면은 인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의 조건이 있죠. 지금 범위는 어딘가요? 제조사 범위를 갖다가 첫 번째 인수로 넣어주고 거기에 조건은 뭔가요? 티파니라고 하는 회사죠. 그래서 티파니가 조건인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조건에 맞는 거에 어떤 걸 썸할 거냐? 우리는 재고 수량을 썸할 겁니다. 재고 수량을 세 번째 인수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제조사를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넣어주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갖고 있죠? 제조사의 티파니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넣어주고 제조사가 티파니인 거에 재고 수량을 알고 싶은 거죠. 재고 수량 범위를 세 번째 인수로 넣어주고 엔터 쳐주면 지금 티파니 제조사에 해당하는 55와 그 다음에 티파니 제조사에 36이 더해져서 9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sum if 함수로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했고요. 네 번째 여기 들어갈 거는 뭐냐면
레온 제조사의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Dmax, D로 시작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큰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제조사가 레온인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필드명이랑 함께 조건을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ITQ 시험에서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줄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다른 데다가 필드명 넣고 조건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ITQ 시험에서는 항상 첫 번째 있는 조건만 나온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넣어주는데 Dmax를 넣어주라고 했죠. Dmax.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함수는 세 가지가 인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너가 찾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냐? 이 지금 전체 표를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해당하는 필드 맥스 값을 찾는 거니까 판매 금액이죠. 맥스 값. 판매 금액이 있는 열의 번호를 넣어주고요. 그 중에 조건은 뭐예요? 제조사가 레온인 거. 요거를 갖다가 세 번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로 시작하는 ITQ 시험에서 D로 시작하는 문제의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B4부터 그냥 J H12까지만 여기 뒤에는 함수니까요. H12까지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고값을 찾는 건 어디에 있나요?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 그래서 이 파란색 표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판매 금액은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4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2, 4라고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항상 통일해서 편하게 해당하는 게 네 번째 열 4라고 넣어주고요. 조건은 뭔가요? 제조사가 레온 이렇게 필드명과 꼭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레온 제조사의 판매 금액은 지금 어, 최대값은 레온 제조사의 최대값은 지금 34만 4천 원이 나왔네요. 여기다가 우리는 쉼표 하나, 천 단위 구분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번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구해보겠습니다. 5번은 티파니 제조사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과값을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 결과값이 백분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백분위로 바꿔 놓겠습니다. 무조건 계산된 값을 곱하기 100을 한 퍼센트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분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백분위로 바꿔놨고요. 그다음 티파니 제조사의 비율을 구하라는 건데 카운트 if와 카운터 함수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카운터 함수는 문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조사가 총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습니다. 제조사 전체의 개수를 구하면은 카운터 함수로 여기 문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면 8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카운트 함수로 개수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티파니 회사의 조건은 뭔가요? 티파니는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그래서 티파니의 개수를 갖다가 카운트 if 함수로 구해서 그럼 2라고 구해주겠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은 전체에서 2를 갖다가 전체로 나눠주면 티파니 제조사가 8개 중에 2개니까 몇 퍼센트인지가 여기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 if 함수로 티파니 회사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는 지금 레인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을 찾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범위의 첫 번째 인수 범위는 여기 제조사 이름이 나오는 범위를 넣어주고요. 거기서 우리가 찾는 건 티파니죠. 따옴표 안에 티파니라고 넣어주고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지금은 전체 중에서 2개가 있으니까 200%라고 아까 우리가 백분율을 표시했기 때문에 200%라고 나왔죠. 요걸 갖다가 나눠주겠습니다. 이 전체 개수, 제조사의 전체 개수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숫자일 땐 카운트를 쓰는 거고요. 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문자인 경우는 카운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타 함수를 갖다가 써주고요. 그래서 밸류는 범위
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지금 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개수를 구하고 그 중에 티파니의 개수를 찾아서 티파니의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여기에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 형식은 백분율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로 구한 걸 카운트 함수로 나눠주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항상 똑같은 문제죠. 항상 ITQ 시험의 여섯 번째 함수 문제는 이 자리에 여기 데이터 유효성으로 목록이 들어가 있는 이 목록 값이 바뀔 때마다 판매 수량 값을 여기에 찾아오라고 하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항상 쓰듯이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VLOOKUP 함수를 갖다가 넣어주고요. VLOOKUP 함수는 인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검색해야 할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판매 수량으로 찾아올 값은 어딘가요? 데이터 유효성으로 만들어진 여기 목록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목록 값이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판매 수량 값을 여기에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여기 H14입니다. 무조건 H14. 항상 ITQ 시험은 셀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H14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표의 범위를 두 번째 인수는 표의 범위를 넣는 건데 표의 범위는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열로 해서 판매 수량 가격 10가지.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전체의 표를 잡으면 안 되고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열이고 마지막은 제품 수량이 마지막에 열이 되게끔 그래서 그 표에서 몇 번째 값이 판매 수량인지 그 번호를 열의 번호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할 건지를 나중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H14라고 그랬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표의 범위는 제조 코드가 무조건 첫 번째 열이어야 됩니다. 뭐 필드명 VLOOKUP 함수는 필드명이 꼭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찾아오고자 하는 값은 판매 수량이죠. 그러면 요까지 잡아도 되고요. 끝은 더 지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잡고요. 이 빨간 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제품 코드에 맞는 판매 수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입니다. 자, 세 번째 인수는 이 빨간 표에서 여섯 번째 열의 값을 어떻게 찾아올 거냐, 유사하게 찾을 거냐,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라고 ITQ 시험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0점부터 100점은 A 뭐 이런 식의 범위가 있을 때만 유사일치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루이에 맞는 정확한 판매 수량 값을 찾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일치인 꼭 폴스 값을 넣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넣어주면 지금 첫 번째 값에 해당한 걸 찾아왔고 두 번째 코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넣은 목록 값에 따라서 VLOOKUP 함수가 찾아오게끔 이렇게 하면 지금 여섯 번째 함수 문제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문제 맨 마지막은 조건부 서식이 나오는 거죠.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랗고 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인 건 하나, 둘, 세 개네요. 이 세 개의 줄은 파랗고 굵게 하라고. 그러면 해당하는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주고요. 해당하는 데이터, 해당하는 재고 수량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잡아주고 홈에 가가지고요. 조건부 서식에 클릭하면은 세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클릭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수식 난을 클릭한 다음에 이코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겠죠. 이코를 넣어주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재고 수량 값. 우리가 이 회색으로 선택한 것에 첫 번째로 검사해야 할 건 H5셀을 클릭해주면 H5셀부터 H12셀까지를 검색해서 그 값이 10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H5셀을 클릭하면 H 앞에도 달러가 붙었고요. 다음에 오행 앞에도 달러가 붙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정이라는 거죠. 이 수식은 이 하나의 셀만 고정으로 검사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H5부터 H12까지 이 행을 검사하고 이 행도 검사하고 하나하나 다 검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행 앞에 붙어 있는 이 달러는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H열은 고정이 맞는데 H열은 고정이 많지만 행은 5부터 12를 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5 앞을 클릭해서 달러를 이렇게 빼주고 그래서 H5행부터 검사를 해라. 그 값이 100 이상인지 이 H5셀의 값이 100 이상인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서식에 들어가서 굵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표준색의 파란색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 수식에 맞는 부분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다 파랗고 굵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함수 문제 7번까지 조건부 서식까지 다 완성을 했고 문제 1번이 완성이 됐습니다.